네. 자, 저희 다른 컬럼들은 크게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계약 년월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수 타입으로 보인다라고, 아, 계약 연월은 괜찮죠. 계약 연월은 괜찮고, 해제 사유 발생일 하고요. 해제 사유 발생일하고, 그 다음에 등기 일자. 해제 사유 발생일과 등기 일자가 어, 둘 다 날짜를 의미를 하는데, 둘 다 날짜를 의미를 하는데, 하나는 실수 타입으로 보이고, 하나는 문자열 타입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고 하는 컬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사유 발생일. 컬럼의, 컬럼의 값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뭐, 그 날짜가 아무리 많아봐야 4월 달 한 달밖에 없을 테니까 기껏해야 한 30일 정도 날짜일 거고요. 그래서 아파트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APT가 데이터 프레임이죠. 네. 대괄호를 쓰시면 그 컬럼 이름들이 문자열로 표시가 돼요. 네, 요 중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고 하는 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유니크 값들 좀 볼까요? 유니크. 네. 유니크 값들을 보시면은요, NAN은 값이 없음. 그러니까 해제 사유 발생일이 없는 부분들, 대쉬가 들어간 부분들은 우리가 NA로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NAN도 있는 거고요. 몇 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보세요. 데이터를 보시면 2025, 04, 30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점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얘 때문에 2025년 4월 30일이라고 그 날짜 타입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점 0이라고 하는 숫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20250430.0이라고 하는 숫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수 타입도 아니고 실수 타입으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해제 사유 발생일을 해제 사유, 발생일 컬럼을 날짜 타입. 날짜 타입은 데이트 타임이라고 얘기를 한다. 데이트 타임. 날짜 타입으로 변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환된 내용을 다시 저장을 해야 되죠. 같은 컬럼에다 저장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장하기 위해서 컬럼 이름을 써주셔야 되고요. 저장한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저장한다. 판다스에는요, to로 시작하는 함수가 있어요. to로 시작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뭐뭐로라는 뜻이에요. 뭐뭐로. 그러면 데이터 타입을 바꿔주는 거예요. 뉴메릭은 숫자로 바꿔주겠다는 뜻이고, 데이트 타임은 날짜로 바꿔주겠다는 뜻이에요. 데이트 타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우리가 날짜 타입으로 변환해야 되는 컬럼을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그래서 아파트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해제 사유 발생일을 해제 사유 발생일을 자, 두 번째 두 번째 아규먼트가 에러스라고 되어 있죠. 에러는 우리 설정하지 않을 거예요. 설정하지 않을 거고 뭐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포맷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을 거예요. 포맷. 포맷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문자를 주시면 돼요. 어떤 형식이다라고 하는 걸 써주시면 돼요. 자, 앞에 연도가 네 자리로 표시가 되고 있죠. 연도가 네 자리로 표시되는 거는 대문자 Y라고 씁니다. 대문자 Y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월이죠. 월은 months라는 의미로 m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날짜는 D라고 쓰시면 돼요. day라는 뜻입니다. 대소문자가 의미가 있어요. 대소문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네 자리 연도, 그 다음에 월, 일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되는지 볼까요?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했죠. 네. 실행하고 나서 유니크 값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파트, 그 다음에 해제 사유 발생일, 유니크 값, 유니크 하고서 다시 한번 볼게요. 출력된 게 달라졌죠. 그죠? 네. 아까는 NAN이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이 NAN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네. NAN은 뭐의 약자냐면, not a number예요. 숫자가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not a number에서 첫 글자를 하나씩 따가지고 만들어진 단어가 NAN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다라는 뜻이고, 숫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는 이건 널이라는 의미랑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고, 밑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NAT라고 되어 있죠, NAT. 이거는 나로 타임이란 뜻이에요.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어있는 값이다라는 뜻이에요. 시간 타입인데 비어있는 값인 경우에는 NAT, 숫자 타입인데 비어있는 값인 경우에는 NAN. 그러니까 그냥 널과 똑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널과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어, 죄송합니다. 네. 2025 0430이라고 하는 게 2025년 4월 30일 0시 0분 0초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5 0507점이라고 하는 숫자가 2025년 5월 7일 0시 0분 0초라고 하는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 시계열 분석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마찬가지로 다른 컬럼도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그 등기 일자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잖아요. 등기 일자라고 하는 컬럼의 값들을 한번 볼까요? 아파트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등기 일자라고 하는 컬럼을 찾으시면 되죠. 여기도 유니크 값을 한번 볼게요. 유니크 값을 보시면은요, 배열인데 NaN 이것도 그냥 널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얘는 왜 문자열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냐면 25.04.30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점이 두 번 들어가죠. 실수해서는 점이 두 번 들어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실수해서 점이 두 번 들어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25.04.30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 무슨 타입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냐면 문자열 타입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등기 일자라고 하는 컬럼은 변환해서 저장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판다스 to date time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날짜로 변환할 컬럼은 아파트에서 등기 일자라고 하는 컬럼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포맷을 자 연도가 두 자리만 표시가 되어져 있죠. 연도가 두 자리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경우는 소문자 Y로 씁니다. 소문자 Y. 그 다음에 연도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점이 들어가 있죠. 점. 그 다음에 퍼센트 %D. 그 다음에 또 점이 들어가 있죠. 죄송해요. 월이죠, 월. 월이니까 month니까 퍼센트 %M. 그 다음에 점, 다음에 퍼센트 %D.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 어떤 날짜 포맷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써주시면 돼요. 그거에 맞춰서. 네,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파트 등기 일자의 유니크 값들을 유니크 값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날짜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날짜 타입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널은 NAT라고 표시가 되고요. 25.04.30은 2025년 4월 30일, 25.05.01은 2025년 5월 1일. 이렇게 표시가 나란히 됐어요. 네, 잘 됐나요? 그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고 나서 이런 식으로 그 하나씩 바꿔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인포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인포를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조금 달라진 것들이 보이실 텐데 해제 사유 발생일이 해제 사유 발생일이 1191개의 널이 아닌 값들을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 타입은 데이트 타임 64비트, 날짜 시간 64비트라고 되어져 있고요. 등기 일자도 비슷하게 5659개의 널이 아닌 값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데이터 타입은 데이트 타임 64비트, 날짜 시간 64비트라고 하는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헤드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보시면은요. 아파트 헤드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보시면 여기가 표시가 된 게 조금 다르죠. 그 이전에는 25.04.30 이렇게 출력이 됐었는데 지금은 2025년 4월 30일이라고 출력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만약에 우리가 파일의 내용을 다 알고 있고, 파일의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아예 read CSV를 하는 과정에서 전부 한꺼번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해제 사유 발생일이나 등기 일자 같은 것들을 변경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read CSV를 하시면서 한 번에 하실 수도 있으세요. CSV 파일을, 파일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때 날짜 타입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파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pandas.read CSV 하시면 되겠죠. 파일 이름은 저는 파일 패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GitHub에 저장된 파일의 경로를 넣었어요. 넣었고요. 음, 그 다음에 건너뛰어야 될 행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스킵 로우스 이게 15개가 있어요. 위에서 15개. 그 다음에 파일의 인코딩은 EUC KR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천다리가 쉼표로 구분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NA 값들이 대쉬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전 시간에 했었던 거고요. 아, 전 시간에 했었던 거고, 파라미터 중에서 parse, parse date라고 하는 게 있어요. parse date. 여기는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컬럼들 중에서
날짜로 취급할 컬럼 이름들이란 뜻이에요. 자, 컬럼 이름이 해제, 사유, 발생일이었죠. 그 다음이 등기, 일자였었어요. 두 개의 컬럼을 우리는 날짜 타입으로 변경을 할 거죠. 근데 문제는 두 개가 그 작성된 형식이 해제 사유 발생일과 등기 일자가 작성된 날짜 형식이 달라요. 그래서 또 뭘 주셔야 되냐면 데이트, 포맷이라고 하는 걸 또 주셔야 돼요. 여기에 순서는 해제 사유 발생일의 순서와 등기 일자의 순서대로 포맷을 주시면 돼요. 아까 해제 사유 발생일은요. 연도가 네 자리,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일 순서로 작성이 되어져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등기 일자는 연도 두 자리 뒤에 점, 그 다음에 월 다음에 점, 마지막으로 일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CSV 파일에서 해제 사유 발생일과 등기 일자 컬럼은 날짜로 해석하겠다라는 뜻이고 해제 사유 발생일은 이런 포맷으로 날짜가 문자열로 만들어져 있고 등기 일자는 이런 포맷의 문자열로 날짜가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리드 CSV 한 번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아파트.info 다시 한번 볼까요? 인포 보시면 위쪽에서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인포를 했었던 것과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해제 사유 발생일 잠시만요. 문자열이 돼버렸네. 등기일자. 죄송해요. 얘가 제대로 안 됐어요. 제가 요거 조금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 제가 순서대로만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순서대로 주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런 경우에는 포맷이에요, 포맷. 포맷이 아니라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 죄송합니다. 어, 해제, 사유, 발생일, 컬럼은 연도 네 자리, 월, 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일자 컬럼은 연도 두 자리 점, 월, 점, 그리고 일 형식이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죄송해요. 여기 딕셔너리로 주셔야 돼요. 딕셔너리로. parse dates는 컬럼 이름들만 리스트로 주시면 되는데, 데이트 포맷은 해제 사유 발생일 컬럼은 어떤 포맷이고, 그 다음에 등기일자 컬럼은 어떤 포맷인지 딕셔너리로 주셔야 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네, 딕셔너리로 주셔야 돼요. 주석으로 설명드릴게요. 날짜 포맷으로 해석해야 돼. 파싱을 해야 돼. 해석해야 할 컬럼 이름들의 리스트. 컬럼 이름들의 리스트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포맷. 데이트 포맷은 어떤 형식으로 주셔야 되냐면 그 컬럼 이름, 그 다음에 날짜, 포맷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딕셔너리를 주셔야 돼요. 딕셔너리를 주셔야 돼요. 네. 작성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실행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인포 다시 한번 볼게요. 인포 다시 한번 보시면
해제 사유 발생일을 볼게요. 네. 날짜 타입이라고 잘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등기 일자도 보겠습니다. 날짜 타입이라고 잘 되어져 있어요. 잘 되어져 있죠. 어, 출력 한번 해볼까요? 아파트, 헤드. 한 10개만 출력해 볼게요. 이번에는 10개. 헤드 사유 발생일은 NAT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 거 보니까 널 값들을 시간 타입이 아니다. NAT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거래 금액은 숫자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일자 부분도 보시면 실제 날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날짜 타입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값들은 NAT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쵸? 그 다음에 테일도 잠깐 좀 볼게요. 아파트, 테일. 여기도 10개. 10개를 보시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해제 사유 발생일은, 그러니까 거래가 취소된 거는 거의 없네요. 등기 일자들은 가끔씩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보이고 있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그 다음에 컬럼 이름들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기 좀 힘든 컬럼 이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컬럼 이름들 할 때 아파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죠. 전용 면적,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하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넣어주긴 넣어줘요. 제곱미터라고 하는 걸 넣어주긴 하죠. 특수 문자 같은 거를 넣어주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불편하죠. 불편하고 이게 또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렇게 특수 기호가 들어가게 되면 제곱미터라고 하는. 그 다음에 뭐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 컬럼 이름들 보시면 거래 금액에는 또 괄호가 있잖아요. 괄호가 있어서 10,000원 이렇게까지 써줘야 이게 전체 그 컬럼 이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컬럼 이름들 중에서 여기서 물론 그 콜앱의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하면 컬럼 이름들을 제대로 선택할 수는 있지만 사용하기 불편한 우리가 사용하기 불편한 컬럼 이름들을 이름들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하실 때는 re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re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파라미터는 컬럼즈를 주시면 돼요. 여기도 딕셔너리 주시면 돼요. 딕셔너리를 주시면 되는데 예전 이름, 예전 이름을 먼저 주시고 바꿀 이름을 나중에 주시면 돼요. 어쩔 수 없네요. 요거는 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쓰셔야 돼요. 이렇게 복붙하세요. 복붙. 이 컬럼 이름에서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붙여넣기를 하세요. 한번. 붙여넣기 하시고 얘는 그냥 전용 면적이라고 바꿀게요. 그러니까 이 특수기호가 있는 부분들을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금액 10,000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래금액 10,000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거를 콜론 거래금액이라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파라미터 하나를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수로.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얘는 리네임하고 나서는 리턴하는 값이 없어요. 리네임하고 나서 리턴하는 값은 없지만 아파트 헤드 한번 보죠. 헤드만 이렇게 보시면 전용 면적 괄호 제곱미터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그냥 전용 면적으로만 바뀌었고요. 거래 금액 만 원이라고 괄호 만 원이라고 했었던 컬럼 이름이 그냥 거래 금액이라고만 바뀌었어요. 네, 리네임 사용하시는 방법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컬럼 이름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전의 컬럼 이름들을 이전의 컬럼 이름들을 새로운 컬럼 이름으로 이전의 컬럼 이름을 새로운 컬럼 이름으로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아규먼트로 주시면 돼요.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아규먼트로 주시면 됩니다. 네, 되셨을까요? 되셨죠? 네. 또 다른 방법은 read CSV를 하실 때 아예 우리가 컬럼 이름들을 재설정해버리는 방법도 있었죠. 모든 컬럼 이름들을 우리가 다 재설정하는 방법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컬럼 이름들을 다 만들어서 뭐 사용하기 쉽게 영어로 만들면 더 좋겠죠. 변수 이름처럼.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필요한 것만 이런 식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자, 이제 그러면 데이터 정제까지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날짜 타입, 뭐 숫자 타입, 문자열 타입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했고, 널 값들도 정리를 했고, 예, 요런 정도면 데이터 정제는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탐색했었던 것들을 몇 가지만 다시 해볼게요. 몇 가지만 다시 해보면 아파트 데이터 프레임에서 describe를 쓸 건데 숫자 타입들 중에서 describe 우리가 관심 있는 것만 볼게요. 넘버 타입은 우리가 최소값, 최대값, 평균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주소도 최대값, 최대값, 최소값, 평균 이런 거 필요 없죠. 근데 아파트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나 최소값, 최대값 의미 있겠죠. 그 다음에 거래 금액도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거 의미 있겠죠. 건축 연도도 뭐 몇 년도에 지어진 건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숫자 타입들만 선택을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컬럼과 두 번째는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컬럼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축 연도라고 하는 세 개의 컬럼만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일부 컬럼들만 선택하시는 방법이죠. 맞아요? 음. 전용 면적, 거래 금액, 건축 연도라고 하는 세 개의 컬럼만 선택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점 하시고 describe 호출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만 딱 보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그러셨습니까?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봤는데 가장 작은 전용 면적은 12.21제곱미터. 그 다음에 가장 큰 전용 면적은 244.47제곱미터라고 되어져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73.91제곱미터가 평균적인 아파트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이에요. 평균적인 아파트 전용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금액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10의 4승을 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4억 3천이란 뜻이 되게 4억 3천만 원이란 뜻이에요. 단위가 또 만 원이 더 붙죠. 다른 4.348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4만 3천이잖아요. 4만 3천에다 곱하기 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4억 3천만 원이란 뜻이에요. 4억 3천만 원이란 뜻이고 1.5 곱하기 10의 6승이죠. 10의 6승이면 얼마인가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죠.
100만인데 거기다가 다시 10,000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100억인가요? 아마 100억인 것 같아요. 100만 곱하기 10,000원이기 때문에 공 4개가 더 붙는 거예요. 어, 그래서 100억짜리 아파트도 있는 겁니다. 100억짜리 아파트도 있는 거고, 건축 연도는 1962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가 가장 오래된 아파트고요. 이 4월달 자료에서는. 그 다음에 2025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가 가장 최근 아파트. 당연히 작년이기 때문에 2026년도 자료는 당연히 없겠죠.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래 금액 되게 궁금하죠? 그죠? 예, 거래 금액 최소값, 최대값, 신행 한번 찾아볼게요. 거래 금액이 최소값이거나 또는 최대값인 행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불리한 인덱싱 사용하시면 되죠. 최소값이거나 또는 최대값이거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불리한 인덱싱 사용하실 때는 앞에 조건 괄호로 묶어주고 또는 그 다음에 뒤쪽 조건 써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조건은요. 아파트의 거래 금액이 같다. 뭐랑 같다? 아파트의 그 다음에 컬럼 이름 거래 금액의 점 최소값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파트의 거래 금액이 거래 금액이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랑 같다? 아파트의 거래 금액이 점 최대값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최소값은 두 개가 있었군요. 1200만 원. 1200만 원. 그 다음에 최대값은 105억. 이렇게 나와 있어. 네. 압구정동에 있었던 아파트였군요. 그 다음에 전남 고흥군에 있었던 두 개의 아파트인데 같은 아파트인 것 같아요. 같은 아파트인데 층수가 조금 다르군요. 23층, 21층. 근데 같은 금액의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네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 전용 면접이 있었죠. 전용 면접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어, 박스 플롯 그려보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그려보는 거, 분포. 전용 면적의 분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용 면적 히스토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세이본 모듈 이용하시면 되죠. 히스토그램 그릴 때 히스트 플롯 요거 이용하시면 제일 편해요. 데이터 프레임 아파트죠. 아파트. 자, X축을 전용 면적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plt.show 한번 해볼까요? 어, 선처럼 나오죠. 선처럼 나오죠. 자,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굉장히
굉장히 작은 아파트부터 굉장히 큰 아파트들까지 있었고요. 막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에요. 구간이 되게 좁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거는 빈즈, 막대 개수로 설정할 수 있어요. 20개 정도로 바꿔볼까요? 네, 요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가 되는 아파트들의 개수예요, 개수. 아파트들의 개수인데, 어떤, 어느 정도 면적이 많아요. 이런 면적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면적이 그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머지는 뭐,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되는. 그래서 여기가 뭐 대략 여기 보시면 50, 60, 70, 80, 90, 요 정도 될 것 같죠. 한, 대략 전용 면적 60에서 70 정도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전용 면적이 80에서 9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매매가 많다라는 거고요. 전용 면적이 50 이하인 녀석들은 뭐 요런 정도. 2,000개가 2,000개 남짓밖에 안 되죠. 음. 그다음에 전용 면적이 100 이상인 것들은 1,000개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어, 보통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보면 그 국민 평형이라고 부르는 게 몇 평인지 아세요? 보통 84제곱미터? 그래서 3.3으로 나누게 되면 대략 한 20평대 후반? 음, 요 정도 아파트들을 제일 많이 짓거든요. 지어지는 아파트들의 제일 많은 게 80제곱미터 정도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되는 것도 그게 제일 많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60에서 70 정도 사이, 그 다음에 70에서 80 정도 사이에 구간에 있는 제곱미터, 그 면적에 있는 아파트들이 매매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이외에는 약간. 그리고 대형 평수들, 굉장히 큰 그런 아파트들은, 전용 면적이 굉장히 큰 아파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분포를 또 어떤 식으로도 보실 수가 있냐 하면, 어떤 식으로, 어, 박스 플러스로도 그려볼 수 있겠죠. 네, 박스 플러스로 그려볼까요? 박스 플러스. 맞죠? 데이터 프레임은 아파트고요. 아파트고, X축. X축에다가 전용 면적 넣어볼게요. 전용 면적. 이렇게 넣어. 그리고 plt.show.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제일 많은 거죠. 여기가. 50% 이상은 요 구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웃라이어들. 아웃라이어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아파트들이 조금 일부 있는 거고요. 굉장히 큰 아파트들도 일부가 있는 거고, 50%의 아파트는, 50%의 아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전용 면적 60에서 90. 그 정도 사이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90도 안 돼 보이네요. 그죠? 그 사이에, 한 50% 정도의 매매가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럼 거래 금액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거래 금액에 대한 거래 금액. 거래 금액도 히스토그램을 먼저 그려볼게요. 히스트 플롯, 히스트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아파트, 아파트, X축을 거래 금액으로 갖다 놓을게요. 거래 금액. 이렇게 하시고 plt.show.
이렇게 보여주죠. 여기도 그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음. 그 막대가 너무 많아서 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선처럼 보이는 거고 이걸 조금 다르게 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가 빈즈. 이것도 마찬가지로 20개 정도로만 해볼까요?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래 금액은 대부분의 거래 금액은 아까 0.4 여기 0.2죠. 0.2면은 0.2 곱하기 10의 6승이에요. 0.2 곱하기 10의 6승은 곱하기 1000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2억, 2억 이하. 어, 2억 이하예요. 2억 이하. 그 부분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2억이 넘는 아파트들은 정말 조금밖에 없어요. 정말 조금밖에 없. 전국으로 봤을 때, 전국으로 봤을 때,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아예 빈스를 안 넣는 게 오히려 더 보기가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음. 여기도 히스토그램 마찬가지로 그려볼까요? 히스토그램 마찬가지로, 박스 플롯, 죄송합니다. 박스 플롯 그려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아파트, X축에다가 거래 금액 갖다 넣을게요.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아까 뭐 1000만 원대에서부터, 그죠? 거래 금액이 1000만 원대에서부터 뭐 100억 단위까지 있었죠. 100억 단위까지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 아파트들은 뭐 기껏해야 10억 미만의 아파트들, 기껏해야는 아니죠. 네. 10억 미만의 그런 아파트들이 50% 이상을 다 차지하는 거고요. 그것보다 큰 아파트, 더 거래 금액이 많은 아파트들은 이상치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뭐, 요 정도로 해서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은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어, 아파트 가격이나 아파트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 거고요. 살펴본 거고. 어떻게 분포하느냐를,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요. 어, 문제 중에 그런 거 있었죠. 파생 변수 추가해보자라고 하는 거 있었죠. 파생 변수를 추가하자라고 하는 거 있었죠. 제목으로 나올게요. 파생 변수는 그 거래 일자를 보고 연, 월 구분하자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다음 주소를 보면서 광역시도와 그다음에 광역시도 밑에 있는 시군구를 또 그 구분해서 넣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네, 쉬는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가지고요. 35분까지 쉬는 시간 갖고 파생 변수 추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죄송해요. 공유 값, 제가 좀 잘못 눌러버리는 바람에. 네, 공유 다시 되고 있죠, 화면.